관심 바뀌던 민주당 전당대회가 정봉주 후보의 암덩어리, 명파리 척결 이 발언으로 좀 달아오른 모습입니다. 특정인을 거명하진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모습 보이면 그 사람이 명파리다 라고 어제 말했었죠. 먼저 만나보시죠. 누구나 알만한 사람들이고요. 이 기자회견을 보고요. 머리 쳐들면서 발끈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하는 게 호가호위 정치를 해요. 처음에는 대표를 존중해 주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본인 자신이 대표입니다. 점점 더 대담해집니다. 많은 당원들이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바닥이 부글부글합니다. 실체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자, 어제 정봉주 후보 회견 이후에요. 최고위원 경쟁자 전원이 정봉주 비토에 가세했습니다. 이렇게요. 지금 1등하고 있는 김민석 후보, 친명 비명을 나누는 건 과거의 친목 정치다. 3등하고 있는 김병주 후보, 앞뒤가 다른 자, 진짜 이재명 대표를 파는 자다. 앞뒤가 다르다. 정봉주 후보 얘기하는 거죠. 4위 한준호 후보, 이재명 팔이 누가 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네, 5위, 6위, 이현주 후보, 전현희 후보도 이렇게 지금 정봉주 후보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호준석 대변인님. 네. 지금 다른 당 전당대회입니다만 지금 앞서 아까 보셨잖아요. 정봉주 후보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회견 이렇게 하고 나서 머리 쳐들면서 발끈하는 사람이 명팔이다. 네. 암덩어리다. 이렇게 예. 했는데 지금 다른 최고위원들 전부 다 이렇게 견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봉주 전 의원을 저는 인격적으로는 전혀 존경하지 않습니다만은 정치판에서 이제 오랫동안 봐왔었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하는 말은 사실 뭐 틀린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 그리고 이제 저건 사실 상식적인 얘기고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얘기죠. 저희 당 국민의힘 전당대회 할 때 왜 이렇게 싸우냐, 너무 싸우냐라고 했었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 보니까 예. 생각이 다른 4명의 후보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토론하고 그랬던 모습하고 지금은 그냥 일극 아버지가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일사불란하게 추종하고 뭐 약간 삐끗한 말만 나와도 저렇게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거의 이제 왕따시키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네. 너무나 이게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전당대회는 아마 우리나라 정당 역사상 처음 보는 전당대회라고 생각하고요. 예. 정봉주 전 의원의 지금까지 한국 정치사에서의 기여는 저는 거의 전무하다고 매우 부정적인 영향들이 많았다고 생각하는데 네, 부정적인 쪽으로 전무하다. 긍정적인 걸로 전무하고 부정적인 영향만 많았었는데 이번에 뭐 그나마 그래도 좀 높이 평가하자면은 이번에 그래도 저런 전당대회 속에서 그래도 자기 할 말을 하는 저 모습 하나는 그래도 뭐 하나 이제 족적을 남긴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정봉주 후보의 공격은요. 그게 뭐 누구든 간에 일단 친명계 주류를 향한 것임은 분명해 보이죠. 그래서 제가 한 친명계 의원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정봉주 후보가 말하는 그 명심팔이 누굴 말하는 것 같냐? 누굴 말하는 것으로 보냐? 이렇게 했더니 이 사람들 얘기를 했습니다. 자, 1등하고 있는 김민석 후보, 3등하고 있는 김병주 후보, 4등하고 있는 한준호 후보. 아마 이 사람들을 겨냥해서 정봉주 후보가 이재명 팔이 암덩어리 얘기한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금 친명계 의원이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강성필 부위원장님. 네. 그러니까 결국에 친명계 내부 인식은요. 정봉주 후보 얘기는 통합 이런 거 진심 아니고 선거 전략일 뿐이다. 그래서 별로 의미 부여할 거 없다. 이런 시각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봉주 후보는요. 사실 정말 개인적으로 저런 말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 이르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분이 어쨌든 민주당에서 처음에 전당대회가 시작할 때는 아픈 손가락이었어요. 예. 어쨌든 간에 전투력이 좋고 나름 오랫동안 민주당을 위해서 싸우신 분인데 이번에도 오랜 천신만고 끝에 공천을 받을 뻔했는데 또 과거의 막말 때문에 자진사퇴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분들 보면 끝까지 자진사퇴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이분은 당을 위해서 자진사퇴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당원들이 인정을 해서 원의 돌풍을 만들어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본인이 어떠한 이유로 조금 하락세에 들어가니까 상대 후보를 지칭해가지고 뭐 암덩어리, 뭐 명파리 이런 극단적인 단어를 쓰면 사실
그분을 응원하고 싶었던 분도 응원하기가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예. 이런 것은 사실 정치권에서 상대당을 향해서 말하기에도 조금 부담스럽고 적절치 않은 언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참 정봉주 후보에게 좀 답답하다. 정봉주 후보가 한 말 중에 다 틀린 말만 있는 거 아닙니다. 옳은 말도 있어요. 아니 어떤 게 이재명 있습니까? 대표가 있으면은 예. 최고위원이 하는 일이 뭡니까? 대표한테 좋은 소리만 할 수도 있지만 쓴소리도 할 수 있고 제대로 된 견제도 견제도 하고. 할 수 있는 게 예. 최고위원의 역할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하자는 게 나쁜 겁니까? 그건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위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저 경쟁력이 없는 분들은 이재명 대표 옆에서 좋은 얘기만 해서 그것을 득실 삼아가지고 최고위원이 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올바른 표현을 써야지 그 진심이 통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과격한 언어는 잘못된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 1등하고 있는 김민석 후보 그리고 3등하고 있는 김병주 후보는 직접 마이크 앞에도 섰습니다. 들어보시죠. 어제 정봉주 의원의 이재명 빨리 발언도 일변 정치의 하나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 저는 제가 오늘 분명히 주제가 이 정권의 밀정 정치가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당원들을 포함해서 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시되고 또 토론되고 또 검증되고 이런 자연스러운 과정이 민주주의고 정당이고 전당대회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의원님을 밀어줬다 이런 주장과 비판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이재명 대표께서 그 표가 안 나오냐는 관심을 보이신 것은 팩트죠. 예. 그런데 그 문제의 그 라이브 그거는 모든 분들이 다 하셨고 또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당원들께서 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 어떤 특정인을 지칭한 거는 없고요. 또 후보를 지칭한 것도 없고 일반적인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뭐 개딸과의 전쟁이다 뭐 이런 프레임을 씌우던데 그건 아니라고 봐요. 자, 김병주 후보 같은 경우에는요. 본인의 SNS에서 좀 더 노골적으로 정봉주 후보를 비난했습니다. 이렇게요. 누가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제왕적 당대표를 운운하면서 보수 언론의 먹잇감으로 팔아넘겼느냐. 자, 구자련 변호사님. 정봉주 후보가 그랬잖아요. 최고위에 들어가기만 해봐라. 그런데 친명계에서는 방금 보셨듯이 아주 살벌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근데 저 살벌한 것도 맞는데 아마 정봉주 의원의 그런 계산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게 일단 이재명 대표의 힘이 김민석 의원 쪽으로 실렸던 거는 확실히 확인이 됐고 그때 네. 순위가 뒤집어졌잖아요. 그 이후에 박원석 전 의원의 얘기가 나오면서 이 지금 정봉주 의원의 내심이 이제 드러났는데 저는 그때도 박원석 의원이 그렇게 입이 가벼우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의아하다 싶었는데 최근에 또 보니까 얘기해도 된다라는 말 듣고서 방송에서 얘기했다라고 또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봉주 의원이 어차피 수석 최고위원은 순위도 바뀌어서 이제 안 되게 생겼고 그럼 2등부터 5등까지는 차이가 없다. 이럴 경우에는 아예 나는 프레임 전환해가지고 자력으로 되는 쪽으로 이제 바꿔가겠다. 아마 이런 계산이 있지 않을까. 지금 권리당원에 대한 투표는 어느 정도 끝나가고 있고 대의원이나 이렇게 남은 표는 친명의 영향력이 좀 적다는 평가도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런 상황에서는 나는 이제 와서 내가 친명을 부르짖는 것은 늦었고 효력도 없으니 자력으로 최고위원이 되는 것을 택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번 이 정봉주 후보의 이재명은 대통령 되면 안 돼라는 발언 논란이 굉장히 큰데 이번 논란 단초가 된 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의 폭로였습니다. 과연 정봉주 후보로부터 어떤 얘기를 들었을까 궁금해집니다. 들어보시죠. 봉지영이랑 통화를 한번 했어요. 이재명 대표의 최고위원 선거 개입에 대해서 상당히 열받아 있고 기자들하고 광주 경선 끝나고 했던 얘기들 그러니까 이게 정보보고 형태로 좀 돌았는데 내가 걱정이 돼가지고 전화를 했어. 아, 형 이렇게 세게 얘기했대. 그럼 더 떨어지. 아니 내가 없는 말 한 것도 아니다. 항의를 받거나 연락이 오거나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이 뭐 선수끼리 그런 걸 가지고 전화를 하고 그래. 이분 왜 그리 싼 거야? 못 믿을 인간이냐? 본인이 말해도 된다고 한 건데 트러블 메이커라고 하지 맙시다. 이런 댓글이 있어요. 어느 쪽이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평소에 제가 입이 쌌는지 안 쌌는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죠. 박원석 전 의원이 입이 싼지 그거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설전 변호사님. 네. 박원석 전 의원 얘기는 이거 자기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정봉주 후보가 먼저 기자들한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험담을 했다더라. 그 찌라시를 보고 내가 물어봤다는 거거든요. 사실상 정봉주 전 의원이 여기저기서 이런 얘기 많이 했단 봅니다. 그 정봉주 의원에 대한 발언 내용은 이미 정치권에서는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기사화가 되지 않았을 뿐이지 정봉주 후보가 이런 말을 하고 다닌다는 거에 대해서는 기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정치권에 있는 분들은 많이 아시는 내용이었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봉주 의원 측에서 정봉주 후보가 오히려 박원석 전 의원이라든지 저는 오히려 이게 기사화 되기를 바랬을 수도 있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거든요. 정봉주 의원, 전 의원이 이런 그 언론과 관련한 것들을 모르겠습니까? 본인이 또 언론인 출신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 퍼져가기를 바랬다는 것이고요. 정봉주 의원은 지금 어찌 보면 정치적 노림수를 일단 보여준 겁니다. 본인도 팬덤이 있어요. 네. 정봉주 의원도 굉장히 민주당에서 오래된 팬덤을 가지고 있는 후보 중에 한 명입니다. 낙권수도 했고요. 그럼요. 낙권수부터 시작해서 미권사라 그래가지고 정봉주와 미래 권력을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오히려 이재명 대표는 지금 개딸과 같은 팬덤보다 더 오래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봉주 의원 이번에 경기도 전당대회를 통해서 그렇게 자신의 순위가 많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본인의 팬덤을 믿고 이건 마지막 남은 서울 경선에서 한번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제와 같은 기자회견을 한 것이고요. 일선에 의하면 그 전날 정봉주 후보가 지금 기자회견을 하기 전날 이재명 대표 쪽에서도 정봉주 후보에 대한 어떤 손을 내밀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정봉주 후보가 그 다음날 지금 기자회견을 나와서 어제와 같은 내용을 했단 말이에요. 예. 기자회견 내용이. 그렇다고 한다면 정봉주 후보는 본인의 팬덤을 믿고 저는 이번 서울 지역에서의 어떤 전당대회에서 저는 승부수를 던졌다고 보고요. 본인은 본인의 어떤 그 길을 가겠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했다고 보고 이러한 주변에서의 어떤 이런 기사화되고 논란이 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정봉주 후보 측에서는 반기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정봉주 후보 본인의 그런 뒷담화라고 그럴까요? 그게 크게 논란되니까 오늘 또 입장을 냈습니다. 이재명 파리 무리들을 척결하겠다고 했다. 그거 맞다. 그런데 당원들, 개딸들과 싸운다고?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한 이재명 파리 무리가 개딸과 당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정봉주 후보의 SNS에는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갈라치기는 정봉주 후보가 먼저 하지 않았느냐. 이 글도 당신이 말한 명파리한 부분이다. 당신은 이비방정이다. 사퇴가 답이다. 언제든지 뒤통수를 칠 인간이다. 자, 이런 얘기를 했네요. 호주석 대변인.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본인은 네. 지금 소위 개딸 당원들이 투표권자잖아요. 표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우리 같은 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모양인데 이재명 후보의 지지자들은 또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네, 저 댓글들은 대체로 보면 정확하게 보신 내용인 것 같고요. 정봉주 전 의원은 말씀으로는 개딸들하고 싸우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는 이미 싸움을 시작했고 저는 앞으로도 싸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찾을 수 있는 활로는 그거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정봉주 전 의원이 1960년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나이로 60 중반이 되는데 4년 뒤 총선이면 이제 60대 후반이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이분의 정치적인 목표가 무엇일까? 금배지 한번 더 달아보는 거? 저는 그보다는 지금 본인이 확실하게 이제 포지셔닝을 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까지 민주당이 없었던 반명의 대표 주자가 됐어요. 이번 전당대회가 이재명의 전당대회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봉주의 전당대회가 됐어요. 이재명 전 대표 입장에서는 얼마나 지금 밉겠습니까? 그러면 정봉주 전 의원은 어차피 저렇게 이재명 대표 친명들이 많은데 거기 들어가서는 자리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반명의 본인이 이제 선두주자로 나서서 최고위원 회의 들어가서도 저는 아마 계속 이제
다른 얘기들을 하고 네. 딴지 걸고 또 트러블 일으키고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통해서 자신의 주가를 높이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만약에 현실화된다면 그 과정에서 활로가 확 열리지 않겠습니까? 정봉주 전 의원은 이 활약을 통해서 네. 그 길밖에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호 대변인께서는 정봉주 후보가 반명의 주자가 됐다, 반명 주자라는 확실한 이미지를 구축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평가는 갈립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무능력한 지도자라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뭐 자기 주변 사람들도 관리 못하는 이 팔이라는 단어가 수구 정당에서 많이 쓰는 얘기인데요. 수구 보수의 언어로 동지들을 지금 지칭을 하는 거예요.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정봉주 후보님의 태도였습니다. 고개를 쳐들고 반박하는 사람이 친명팔이다. 정봉주 의원도 사실은 공천했다가 또 사정이 생겨서 안 됐을 정도로 네. 민주당에 충실했던 사람인데 네. 그래서 오히려 본인이 막 선봉해서 막 비판하고 이랬었는데 아이러니하게 지금 이재명 후보 전 대표 뭐 지지자들한테 이렇게 공격을 받고 있어서 정봉주조차도 비명이면 네. 도대체 누가 친명이냐 그런 정도의 사람조차도 떠밀려 나가고 네. 자꾸 뭔가 밀어내고 하면 누가 남아요? 그 당에? 강선필 부위원장님, 네. 김지호 전 부대변인 이재명 후보의 아주 최측근이죠. 네. 이분이 방송 나와가지고 결국은 무능력한 지도자라는 걸 얘기하는 거다. 정봉주가 이재명을 그러면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친명계에서 정봉주 후보가 세게 비토 맞은 거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반명이 돼야 되는데 근데 또 이철희 전 정무수석 얘기는 그러면 또 누가 친명이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좀 바라보시죠?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김지호 전 부대하고요. 정봉주 후보하고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오해냐? 어쨌든 간에 정봉주 후보가 비난을 했던 사람을 김지호 전 부대는 아무래도 더민주혁신회의를 지칭한 거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정봉주 후보가 말했듯이 친명팔이, 그러니까 본인은 능력이 없으면서 무조건 이재명만 팔아가지고 어떤 자리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서 비난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더민주혁신회의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넓게 해석을 하면은 저는 그렇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철희 전 수석의 말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정봉주 후보가 인터뷰를 보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친명팔이 하는 분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가지고 유화적인 제스처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전투력이 있는 사람을 저희가 척지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이분이 만약에 최고위원 들어가면 뭐 사안사안보다 딴지를 놓을 것이다 하는데요. 예를 들어 최고위원회에서요. 지금 뭐 최혜병 특검 발의하냐 안 하냐 그런 얘기 하고 있는데 하지 맙시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최고위원회에서는 그런 말 하기 어렵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정봉주 후보가 최고위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뭐 이재명 대표가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딴지를 놓는 일은 안 할 것이다라고 보고 하지만 전제가 있습니다. 지금 정봉주 후보가 박원석 전 의원에게 했던 얘기는 예. 공개를 하라고 해서는 안 될 얘기였어요. 그것은 그냥 본인들끼리 사적으로 야, 너만 알고 있어야지 공개는 하지 마라 이랬어야지. 이걸 만약에 공개해도 된다라고 했다고 하면 그 말의 진실 유무를 떠나서 그건 정말 잘못된 일이다. 이 얘기를 듣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 어쨌든 많은 지지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봉주 후보가 저는 좀 앞으로도 좀 발언을 자제해야 된다,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구재열 변호사님. 네. 정봉주 후보 측에서 언론 통화에서 뭐라고 했냐면 본인들 얘기는 이재명을 지키자는 거다. 이재명에 대한 애정을 얘기하는 게 핵심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방금 아까 들으신 이재명 대표의 찐 측근이라고 하는 김지호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했고 어제 저희 패널 분들도 정봉주 후보의 얘기는 친명팔이를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이재명 후보를 직격한 거다라는 평가도 했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좀 바라보세요? 저는 근데 그런 발언들에서 민주당이 이재명의 당이구나, 일극체제가 맞구나라는 거를 더 한번 느끼게 되는데 왜냐하면은 지금 봤을 때 뭐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이재명 본인과는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뭐 파리한다라고 공격했을 때 그 자체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고 느껴야지 정상적일 텐데 그걸 굉장히 일체화해서 느끼는 걸 느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개딸에 대한 공격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처럼 느껴지고 또 친명이라고 하는 분들이 정말
강하게 결착돼 있구나 이런 걸 느끼는 게 처음에 정봉주 후보도 사실 친명이라고 느꼈었거든요. 지난 뭐 총선 과정에서는 박용진이라는 의원이 제거되는 이제 도구로서 정봉주가 등장했던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예. 박용진에 비해서는 친명 아니냐 이랬었는데 지금 또 이 국면에서는 정봉주는 또 다시 비명이라고 또 분류를 하거든요. 얼만큼 가까워야 친명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으나 그 가깝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하고 굉장히 일체화돼 있다. 그 사람들을 호가호위하는 세력이라고 지칭하는 것만으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으로 여길 정도로 일체화되어 있고 그것이 민주당이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어버린 것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이제 의견을 가진 분들은 아예 투표장에도 오지 않으시잖아요. 정말 남아있는 분들은 이재명하고 일체화되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호가호위를 한다, 파리를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분들을 분리시켜서 그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정봉주는 비명이냐 친명이냐 이 논란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재명 일극 체제를 더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측근이라는 사람들은 가까이 있다, 주변에 있는 게 아니라 한 몸이기 때문에 조금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비명이 되고 반명이 되는 뭐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픽 보여주십시오. 예. 당원 게시판이에요. 이런 얘기가 올라옵니다. 당 분열 조장, 당원 갈라치기, 해당 행위를 하고 당과 당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그런 정봉주 후보자를 징계해달라. 설주한 변호사님. 네. 징계 청원이 또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정봉주 후보가 과거에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수박이라는 단어를 자기가 제일 먼저 썼다라고요. 금태섭 의원을 향한 발언이었고요. 과거 본인이 21대 총선을 준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글쎄요. 그게 지금 부메랑처럼 본인에게 지금 돌아오고 있어서 본인도 참 본인이 그렇게 갈라치기 하고 누군가를 수박으로 모아서 어떤 척결을 할 때 네. 이게 지금 본인에게 그대로 지금 대입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박용진 후보가 뭐라 그랬습니까? 당이 단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정봉주 후보 엊그저께 뭐라 그랬죠? 단합을 해야 된다고 똑같이 말을 했었죠. 결국엔 자기가 말한 대로 뿌린 대로 거둔 겁니다. 저는 정봉주 후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본인이 그대로 당하고 있는 것이고요. 글쎄요. 뭐 저는 정봉주 후보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입장에 봤을 때는 제가 파악한 바로도 굉장히 지금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당원들이. 정말 정봉주 후보에 대한 실망감이 이제 극도에 달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이번 일요일 날 선거, 일요일 날 전당대회 마지막에서 그렇죠. 과연 5위 안에 남을 수 있을까? 그건 모를 것 같아요. 모른다고 보세요? 네, 저는 지금 5위 안에는 무조건 들어간다라는 얘기도 있지만은 2등부터 지금 5등까지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에요. 예. 격차가 1%에서 2% 차이씩밖에 안 납니다. 근데 지금 당원 권리당원에 대한 투표도 지금 이러고 있지만은 대의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반 여론조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해진다면 지금 특히나 이제 민주당도 5위가 돼서는 남성까지 5위가 있으면 또 여성 그 후보자가 들어가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남성 후보는 4위까지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저는 정봉주 후보가 저는 이번 주 일요일 날 서울 대회에서 예. 저는 밀려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예. 정봉주 후보 최고위 입성이 보장된 건 아니다. 일요일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